ESG가 단순히 뭐 굉장히 지루하고 복잡한 이슈가 아니라 기업 가치,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뭐 안전 이슈, 인권 이슈 이런 거는요. 툭 터지면 그냥 기업이 바로 위기로 그렇죠. 주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ESG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거든요. 좀 더 범위가 포괄적이고 많은 기업들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탄소 국경세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게 공급망 실사 렌즈, 예. 네, 이걸 들이댄다 이유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더 위협적인 어떤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잠깐 또 언급을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이제 훅 들어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망 실사는 좀 더 범위가 포괄적이고 많은 기업들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실 유럽연합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마다 이제 공급망들이 막 많잖아요. 많은데 공급망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뭐 강제 노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몰라도 그런 일들이 협력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동남아에 있는 협력업체들 그런 것들 인권 이슈라든가 또 환경 훼손 오염 뭐 요즘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공장 지으면서 뭐 생물들 멸종시키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첫째는 실사해라. 실사를 무조건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라. 또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다 확정돼 가지고 이제 또 EU에서 확정이 되면 2년 안에 국가별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물론 독일은 올 초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EU 전반에서 시행되는 건 2025년 중반 이후로 보는데 이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지?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현지에 뭐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 설치한 기업들 다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EU 기업하고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 민사소송도 나갈 수 있고 벌금도 내야 되고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거래 관계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대기업들도 또 협력업체로 더 큰 기업이 협력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기업들이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글로벌 소위 말하는 그렇죠. 다국적 기업들. 그러니까 내가 공급망 뭐 예를 들어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공급망에서 환경 훼손이나 이런 인권 침해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협력업체들 처음엔 좀 도와주겠지만 계속 못 따라오면 협력업체에서 빼겠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 배출 하나만 놓고 보면 한 35% 교체하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제가 강연을 다녀보면 이거 너무 우리 얘기 아닌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공급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에다 장사 안 하면 되는 거고. 장사 안 하면 근데 되는데 그럴 수가 있네. 예, 그게 세계에서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에서 아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넥스트 ESG라고 한 이유는 초기에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한 3년 전부터 와글와글 될 때 이거 왜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위원회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지금 두 개만 세 개를 설명드렸죠. 제가 그 탄소국경 조정, 기후공시 얘기, 그다음에 공급망. 이 제도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제도와 국면에 들어서서 빠져나갈 수 없게 올가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넥스트 ESG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력해진 아예 그 권고 사항이 아닌 규제 법으로 나와 버리니까 안 지키면 때리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게 리스크에 다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고 이게 그 기업의 수지에 뭐 수출을 갑자기 못 하게 된다든가 수출이 크게 준다든가 또는 뭐 주가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ESG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라는 측면이 크죠. 이게 리스크가 큰 기업이냐 작은 기업이냐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당장 규제 받는다 그러면 영업 활동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나가는 세금 비용이 커지거나 이익이 확 줄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성장이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지가 나빠지면
뭐 기업 가치 떨어지는 거는 그냥 뻔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뭐 미국에서 IRA법 만드니까 유럽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또 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유럽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또 미국도 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공급망 실사 쪽으로도 이렇게 따라가는 이제 입법으로 그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고 이제 탄소 그런 분위기가 쭉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잡았잖아요. 트럼프의 재등장. 예, 그래서 공화당의 입장이 반 ESG예요. 네. anti ESG.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ESG나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흐름이 좀 블랙록 같은 데도 막 제재를 해요. 니들 ESG 하지 마 그러고 뭐 돈 빼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흐름이 이제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상원을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막으려고는 할 겁니다. 굉장히 노이즈는 많아질 것 같지만 공화당이 생각하는 게 이게 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쪽으로 가기까지는 좀 역부족일 거다.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도 그 글로벌 어떤 그 규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의 체질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 큰 돈 들어가는 거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다 기업들 비상을 걸고 있죠.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우리 무시하고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선진국들이 이제까지 기후 다 망쳐놓고 자기네 성장을 위해서 공에 다 뿜어내고 다 하면서 성장해놓고 이제 다음 어려웠던 그렇게 해서 피 빨아먹던 안 좋은 말로 이제 우리 후진국들 혹은 중진국들 이렇게 좀 살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 지네 수준에 맞춰서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그 제3세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공급망 실사나 탄소 국경 조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행 일정들이 이제 뭐 이미 정해졌거나 곧 정해질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제 탄소 감축 이슈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중 2030년에 얼마 정도 줄이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자는 그 프레임워크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다 해놓은 일 때문에 그러는데 왜 우리가 지금 피해를 하고 우리가 부담이 크고 그래서 그거는 개도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를 선진국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그 논의가 작년 말에도 조금 진전이 됐고 계속 논의가 돼서 그런 구조로 좀 해결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MSCI 실흥국인데. 올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예.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큰 아젠다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 위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까지는 어떤 기업의 고민이라든가 그런 건 뭐 경영진들이 주로 하던 문제죠.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소액주주들이 우리가 그 동학개미 혹은 서학개미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그 뭐라고 할까요? 주주 혹은 미국의 그 주주를 위한 그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것도 ESG의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예, ESG가 이제 포괄 범위가 워낙 넘다 보니까 이제 다 많은 걸 포괄하는데 이제 거버넌스 이슈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ESG 하면서 주주만 중시하는 자본주의 하지 말고 뭐 소비자, 뭐 고객, 뭐 이런 이해관계자 중시하는 자본주의로 바꾸자 그러면 밖에서는 많은 공감을 얻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주주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구조들이 다 하지, 지배주주들이 다 하지, 소액주주, 그럼 우리는 주주자본주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 말씀하신 소액주주 이슈가 중요한 게 지금 SM 그 엔터테인먼트만 봐도 그렇죠. 지난해 주총에서 그 얼라인 파트너스가
감사를 진입시켰잖아요. 근데 지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1.1%예요. 야, 그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후에 벌어진 일들 보면은 지금 가장 대주주를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라이크 교육이라는 데에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게 이제는 전에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작은 지분을 가진 주주가 문제 제기를 하면 소액주주들이 동의해서 그게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게 ESG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거든요. 하긴 장부 열람권 정도 장부 보려고 해도 한 3% 이상 지분이 있어야 법적 그 자격이 되죠. 전에는 그러니까 각계 전투였다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지금 사실 1.1% 가진 데가 전체 회사를 다 흔들어 놔 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엑슨모빌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엔진 넘버원이라는 작은 헤지 펀드예요. 여기가 지분율이 저기 온라인 파트너스보다 0.02. 0.0인데요. 엑슨모빌 니들 탄소 감축 너무 안 해. 잘못하고 있어. 우리가 이사 멤버가 12명인데 3명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성공했어요. 그게 2021년에 있었던 성공했어요. 왜? 소액주주가 지원을 했나요? 소액주주하고 블랙록, 뱅가드, 기관 투자자들도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링크 세 개가 저 주장 맞네. 왜냐하면 지금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ESG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장 맞네 하고 몰아줘가지고 3명 넣었어요, 3명.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미국은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도처에서. 애플도 지금 주주 제한 2개 들어가지고 다 채택했고 이런 경우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 좀 취소해 주세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할게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의결권 이제 자문하는 데 있잖아요. ISS 거기서 주주 제한 좋으면은 이거 통과시키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안도 해서 지금 이렇게 연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소액주주 이제 ESG 측면에서 소액주주 발언권이 커지고 실제 회사를 바꾸고 있고 또 소액주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나중에 ESG 등급들이 다 높아지더라.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을 보게 되면 이 소액주주가 제한이라고 그러죠. 제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야 되고 또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소액주주 운동 이것이 우리 워낙 그 창피한 얘기지만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싼 게 정상인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좀 뭔가 기폭제가 좀 돼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도 이제는 시대가 각계전투의 시대가 아니라 힘을 합하면 골리앗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도 같이 모으시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조금 뭐 지분 많은 데들이 또 같이 동조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네. 자, 이런 환경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ESG 저도 작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갑자기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뭐 블랙락에서는 더 이상 ESG 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뭐 그런 발표도 했었고요. 그런데 좀 안 와닿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ESG를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랬는데 이게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넥스트 ESG로 정의했을 때 여러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ESG 경영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차별화되는 게 이제 좀 보일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당장은 시장에서 ESG 뭐 와그락을 되는데 뭐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게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좀 수동적으로 가는 입장이에요. 네. 사실 말씀드렸지만 ESG라는 게 EU가 막 선도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밖에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ESG는 기업의 단기 가치 올리자는 게 아니거든요. 중장기 가치 올리자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대단한 흐름입니다. 지금 2020년에 ESG 자산 규모가 세계적으로 30조 달러인데 2025년 가면 50조 달러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ESG는
투자의 단기 재료는 아닙니다. 단기 재료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공급망시설 리스크로 봤듯이 투자자들께서 리스크를 스크린하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쿠팡 그때 안전사고 났을 때 그렇죠. 남양유업 툭 터지면은요. 지금 남양유업은 옛날 축구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리스크를 보셔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라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산실을 하면 이제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 빼고 그거를 미래 그걸 할인율로 할인해서 가져온 게 지금 주가잖아요. 그 셋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ESG 잘하게 되면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ESG 잘하는 기업들을 좋아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정부도 이제 조달청에서 발주할 때 ESG 점수가 높은 기업한테 발주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의 기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ESG 잘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 이제 투자 때문에 비용이 드는 효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페덱스 같은 데가 이제 자동차를 휘발유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바꿨더니 뭐 연료를 20% 줄일 수 있었다. 비용 줄이는 사례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출은 늘고 비용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일단은 수지가 좋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성장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리스크잖아요. ESG 잘하게 되면 잘하는 기업보다 못하는 기업 리스크가 크고 잘하는 기업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는 거는 할인하는 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래의 성장 가치를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ESG가 단순히 뭐 굉장히 지루하고 복잡한 이슈가 아니라 기업 가치,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런 렌즈로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ESG가 누구나 다 이해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좀 우리 그 트렌드, 그러니까 산업의 트렌드 같이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뭐 막 화끈한 어떤 막 이슈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전체 큰 배를 가꾸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가 쭉 얘기해 왔듯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대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도 알리백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줄이는 방식도 이제 내가 직접 통제하는 시설에 나오는 뭐 스코프 1, 내가 쓰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스코프 2, 공급망에서 나오는 뭐 스코프 3.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 두 개, 앞에 두 개에서는 줄이겠다. 이 스코프 3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LG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그룹 전체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냈어요. 처음으로. 거기 보면은 이 전체 탄소 배출량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넷제로 탄소 중립 계획 보고서도 또 최근에 냈거든요. 보면은 이미 그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이렇게 크게 바뀌어 갖고 있고 또 오늘 뭐 충분한 시간이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S 이슈도 복잡한 것들이 많고 또 그게 잘못됐을 때 기업의 리스크가 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기업들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봐야 될 건 그냥 뭐 ESG 하니까 등급이나 좀 잘 받자 이런 기업하고 이게 이제 경영 전반과 가치 사슬을 다 통해서 다 ESG 경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등급이나 잘 받자, 성적이나 잘 받자 하는 데와 그치. 전체 경영에 녹여서 하는 데들은 분명히 2, 3년 지나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까지 ESG 하면은 그냥 기업 이미지 제고하는 네. 마케팅 수단 정도로 워싱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ESG를 추구하고 정도 경영을 추구하고 이런 광고에 써먹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린워싱, ESG 워싱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지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각각의 기업들 역시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장이 아닌 네. 뭔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질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떤 기업의 임원분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우아한 얘기로 접근하지만 ESG는 떳떳하게 돈을 벌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 경영이라는 게 주로 이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양적 성장이었잖아요. 뭐 매출 얼마, 그렇죠. 매출 많이 안에 올리자. 질은 안 봤단 말이죠.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이제 번 돈 가지고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후적으로 뭐 좋은 일도 좀 하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라는 거예요. ESG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ESG를 여러 지표들이 막 60개, 70개, 뭐 1000개까지 된다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ESG는 제가 생각할 때 ESG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제는 환경 훼손하지 마. 그러니까 환경을 돌보고 그다음에 많은 이해관계자, 주주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소비자, 그러니까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이런 많은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는 환경과 사람을 돌보는 게 비즈니스인 그런 경영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해달라는 요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처럼 그냥 돈을 어떻게 벌든 뭐 결과만 좋으면 좋다가 아니라 돈 버는 과정 자체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하는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뭔가 다 같이 협심으로 합심을 해가지고 예. 같이 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예.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네요. 예, 이제는 뭐 자꾸 추격하겠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는 추격할 대상이 없다. 아니 뭐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제는 10위권 국가로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럽에서 보듯이 어떤 그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아지는 떳떳한 그런 경제 구조, 그런 기업 경영 구조를 만든 이제 시기가 됐다.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나가면서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환골탈퇴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당장은 이제 현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이지만 그렇죠. 돈 나가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녹색 성장에 부담만 되느냐? 지금 앞으로 그쪽에서 많은 신기술들이 와서 엄청난 성장 기회가 또 제공될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잘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투자자 호평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더 많이 하더라. 뭐 구체적인 얘기를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뭐 유니레버 같은 회사들, 뭐 3M 그런 거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롤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에너지원에서부터의 그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ESG 말고 CSG 그 에너지 그게 가장 탄소, 카본. 불등에 불로 떨어진 거고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S 요소는 이거는 이게 평상시엔 잘 안 보이는데 뭐 안전 이슈, 인권 이슈 이런 거는요 툭 터지면 그냥 기업이 바로 위기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도 그랬었고. 예. 그래서 S 이슈도 X 이슈는 그래서 폭발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는 기업을 투자해야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예. 또 그러한 기업을 고르는 기준을 자꾸 만들어놔야 기업들도 스스로 리스크를 사전에 예. 방지하니까. 지금 뭔가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등급들이 나오니까 이제 등급들을 보면서 좀 나쁜 기업, 갑자기 이제 등급이 이렇게 막 하락됐다 그럴 때는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지금의 ESG가 아니라 앞으로 달라지게 될 미래의 ESG 관련한 넥스트 ESG, 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 사활을 건 아젠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넥스트 ESG 저자이시죠 최남수 교수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